품질 관리 핵심 파트너사이자 계열사인 M사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사는 반도체 수율과 품질 관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M사에서는 100여 개의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를 팀 그리고 부서, 제품으로만 구분을 할 뿐만 아니라 전사의 진행 사항을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M사는 먼데이닷컴을 통해 전문 기술 인력의 리소스와 프로젝트 손익을 어떻게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측과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일정 관리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다 보니 어디서 병목이 생기고 지연되는지 바로 알아채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터진 후에야 뒤늦게 원인을 찾으려니 수습에 더 큰 비용이 들었고요. 둘째는 투입되는 인력이나 비용을 수기로 계산을 하다 보니 우리 프로젝트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수익성은 어떤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결국 실제 핵심 업무보다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부수적인 작업에 리소스가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M사의 업무 공간은 개개인의 업무부터 프로젝트까지 명확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층은 서로 동기화가 되어 있어서 업무들이 모여 하나의 개발 목표가 되고 개발 목표가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장표를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계층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M사의 프로젝트의 가장 기본 단위 업무가 기록되는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팀원들이 직접 데이터를 기입하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 이후에 보여드리는 모든 공간은 팀원의 별도 기입 없이 자동으로 데이터가 분류되어서 축적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하위 업무에 하위 아이템의 업무에서 투입된 공수와 일정, 담당자 그리고 상태와 같은 내용들을 업무에 관한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입력된 데이터들은 상위 행에서 하나로 취합이 되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에서는 업무 4에서 업무 8까지의 내용이 태스크 2라는 하나의 행 속에 취합되어서 요약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상위 행에 취합된 데이터는 그 행들을 또다시 모아서 한 단계 더 합쳐져서 요약이 됩니다. 기본 태스크들을 개발 프로세스라는 위에 보이는 이미지 속에 보드에서 관리를 한다면 이 태스크들을 또 하나로 모아서 개발 목표라는 밑에 보이는 이미지에 또 다른 보드에서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프로세스의 태스크 1에서 3까지의 데이터가 개발 목표라는 하나의 아이템에서 축약되어서 보여지는 구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발 목표라는 보드를 보시면 개발 프로세스에서 생성된 수십 개의 태스크 그리고 개별 업무들을 세 가지 개발 목표로 모아서 전체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위 레벨의 보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개발 목표들이 또 하나로 모여져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발 목표 1, 2, 3 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이 공간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의 주차별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주차별로 진행률이 스냅샷 형태로 찍히기 때문에 주차별 진척률이 얼마나 빠른지 혹은 얼마나 느린지 공수는 일정하게 투입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M 혹은 프로젝트 관리자는 업무 보드에 들어가서 진척 상황을 찾지 않더라도 이 보드에서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진척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팀원의 업무를 기록했을 때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파악이 각각의 레벨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팀원의 업무 기록이 쌓여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의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원의 업무는 프로젝트 단위, 팀 단위로 각각의 업무 보드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전체 인원이 각각의 공간에서 입력한 업무들은 인력 관리라는 하나의 보드에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모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인건비와 리소스 데이터를 추출해서 프로젝트 전체의 손익과 담당자별 투입 리소스를 산출을 해내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로우의 시작은 아까 저희 가장 기본 업무 단위였죠. 그 하위 업무에서 그 업무가 완료로 변경된과 동시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A 사원이 업무 내용을 기록하고 상태를 완료로 바꾸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인력관리라는 보드에 A 사원이 입력했던 데이터가 하나의 행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공간에는 A뿐만 아니라 B, C, D 사원 그리고 전체 사원의 업무가 완료될 경우에 하나씩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M사 같은 경우에 100여 개의 프로젝트에서 업무가 생겨나고 완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 3만 개가 넘는 업무들이 이 공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력관리 보드에서 입력된 하나의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서 사용된 맨데이를 기반으로 인건비를 산출해내는데요. 이제 기존에 산정되어 있던 팀원들의 인건비와 이제 맨데이를 곱해서 하나의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서 사용된 인건비를 계산해내는 거죠. 3만 개가 넘는 업무에 대한 인건비는 전체 현황판으로 합쳐져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 공간은 이제 영업팀에서 계획한 목표 대비 실제 재료비, 인건비 같은 비용들과 이제 계획했던 금액, 계약된 금액, 소모한 금액이 있어서 프로젝트의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하나로 모아졌던 이제 프로젝트의 손익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시각화한 화면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각 분기별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담당자별로 지금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아까 3만 개가 쌓여 있다던 그 인력 관리 보드로 돌아와서 이 공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각 업무당 이제 투입된 맨데이가 기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맨데이 기재되어 있는 맨데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각 담당자들과 연결을 지어서 이제 담당자가 월별, 분기별 총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소모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리소스 관리 목적으로 취합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이번 달 1이라는 이제 기준점을 뒀을 때 얼마만큼의 리소스가 투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리소스가 과하게 들어갔는지 적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각 월별로 특정 팀에서 어느 정도 리소스가 들어갔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시보드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먼데이닷컴이 기존 기업들이 많이들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일정 준수입니다. 파편화되어 있던 팀별 일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전체 타임라인을 한눈에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단계 간의 의존성이 명확해지면서 지연 발생 구간을 즉시 찾아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제품 출시의 안정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 효율의 극대화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입력과 행정 업무들을 자동화로 대체를 했고요. 그래서 덕분에 실무자들은 불필요한 관리 업무의 늪에서 벗어나서 본연의 핵심 개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팀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졌고 이것이 두 기업 모두 전사적으로 먼데이닷컴을 신뢰하고 활용하는 이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